안녕하십니까. 라이트TV 임성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DWP, 그러니까 두카티 월드 프리미어 2020이라는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는 리미니라는 곳이고요. 같이 들어가서 한번 어떤 모델들이 등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행사장 안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DWP라는 거는 두카티 월드 프리미어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2020년도에 판매가 시작된 그런 뉴 모델들을 먼저 앞서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약간 더 에이크마스랑 텀을 두고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이제 신모델을 발표하면서 더 많이 이제 세관 집중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쇼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예상되는 거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V4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페이스 리프트된 그런 모델들, 멀티스트라다 GT가 나온다는 소식 드렸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리포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두카티 월드 프리미어 2020 행사장에서 나와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지금 숙소로 돌아왔는데
오늘 런칭한 것들하고 소개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카티 CEO인 클라우디오 도메니칼리가 나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요. 뭐 늘 그랬지만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 MTB, 그러니까 eMTB라고 불리는 그 산악용 자전거인데 이제 전동식으로 되는 그 자전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쪽을 약간 마케팅적으로도 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두카티 자체 생산은 아니고 이제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든 건데 일단은 제품 라인업을 소개해드리자면 미그 RR 그리고 미그 S 그다음에 익스 스크램블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미그 RR에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 한정판으로 나오는데 뭐 일단 자전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어떤 레이스에 출전해도 될 만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고,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이스크램블러라는 기종이었는데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TB이긴 한데 약간 더 마일드하게 특성을 다듬고 좀 도심에서 약간 패셔너블한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뭐 초보자들이나 편하게 탈 수 있고 또 이동용으로 또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eMTB를 내놨고요. 페인팅 자체가 이제 두카티 스크램블러 바이크랑 같은 노란색을 아이콘 컬러로 한 그런 페인팅을 가지고 있고 도심에서 타는 용도로 꾸며졌기 때문에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어떤 뭐 전문가의 그런 자전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 자전거로 소개가 됐고요. 스크램블러 버전에서는 아이콘 다크 모델이 새로 소개가 됐는데요. 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몬스터의 다크 버전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염가형 버전이면서 약간 이제 어떤 하얀 캔버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색깔은 검정색이지만 어떤 앞으로 더 사용자에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컨셉으로 또 스크램블러에도 아이콘 다크 버전이 등장을 했고요. 엔진은 똑같이 800cc고 코너형 ABS가 들어갔고 색깔은 이제 매트 블랙이고 라운드형 백미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강점인 건 이제 가격이 오히려 아이콘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스크램블러 라인업 800cc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겠죠.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800cc 아이콘이 830cc 버전 아이콘이 9,190유로에 팔리는데 다크 버전은 8,390유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아마 부담없이 두카티 스크램블러를 즐기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 다크 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게 봤고 옛날에 몬스터 다크 버전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아벨 160의 컬러 라인업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매트 블랙 컬러가 추가가 됐고 또 하나는 레드 버전이 추가가 됐는데 이 레드 컬러는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를 많이 담아낸 그런 디아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스트라이드를 다녔을 때도 메가몬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역시 레드 버전이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볼륨감이나 어떤 스포티한 그런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레드 버전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스트라다의 그랜드 투어 버전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GT 컨셉인데요. 또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판매량도 10만 대가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GT 버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번 멀티스트라다 GT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160 엔진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 기본으로 안개등하고 투어링 패키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자 퓨얼캡이 들어가고 TPMS 공기압 전자 공기압 측정기죠. 이런 것들이 추가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멀티스트라다 160 엔드로하고 파익스피크 최고 사양이죠. 그 둘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어떻게 들어와 봐야 뭐 정확히 가격을 알겠지만 일단은 이태리 가격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엔디로와 파익스피크 사이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바이크 파니갈레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건 V2라는 모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뉴 모델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959 파니갈레 미들급이죠. 959 파니갈레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V2로. 물론 이제 V4라는 4기통 엔진으로 만든 V4 슈퍼바이크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2기통인 959가 V2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V형 2기통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959보다 한 1000유로 정도가 올랐는데 오른 만큼 이것저것 또 얻은 게 많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상급 기종인 파니갈레 V4와 거의 동일해졌고요. 그리고 볼륨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V4는 정말 이제 강력한 슈퍼바이크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V2는 이제 로드 스포츠, 일상 도로에서도 슈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어떤 트랙에서의 그런 주행 실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4의 디자인 큐를 그대로 답습해서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프리미엄 슈퍼 스포츠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 스윙암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엔진은 이제 V2 슈퍼카드로 엔진을 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5마력 올라간 155마력이고, 토크 같은 경우도 2Nm가 올라간 104N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ABS 코너링하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2세대가 들어갔네요. 에버2가 들어갔고, 윌리 컨트롤, 퀵시프트,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말이 엔트리 슈퍼스포츠라고 하지만 거의 사양은 최고 수준인 그런 이제 유일한 어떤 파니갈레 2기통 엔진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4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V4R이 가지고 있던 윙렛하고 그런 아가미를 닮은 그런 사이드 카울 형상, 그런 것들을 다 본따서 V4 기본형에 V4R의 기존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카티가 설명하는 거는 다운포스가 많이 늘었다. 시속 270km로 달려도 약 30kg 정도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윙렛 추가된 걸로 인해서 이제 프론트가 많이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브레이킹 실력이 더 극대화됐다. 이런 것들을 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도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를 줘서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주행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존 파니갈레 V4가 너무 강력해서 조금 다루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이번에는 좀 어떤 경험이 좀 적은 라이더일수록 더 랩타임이 증가하고 더 한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훨씬 늘어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다루기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TWP 2020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스트리트 파이터죠.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제 파이트 포뮬러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높은 핸들로 다루기가 쉬운, 한마디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기본적인 성향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V4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로 윙렛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전자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중량이 178kg 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핸들바가 높고, 가장 중요한 출력은 208마력이나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보다도 이제 그 강렬한 인상을 뿜는 게 이제 프론트 마스크의 어떤 조커를 닮은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는데요. 일단 두카티 측에서 자랑하는 바는 스트리트 파이터 컨셉이고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담았음에도 흔히 말하는 좀 핸들이 날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고속에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그런 도로 친화적인 라이딩 포지션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특이하게 또 소개한 것이 시트 폼이 굉장히 두툼하고 푹신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시트 폼이 한 6cm 정도로 돼서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경쟁자들보다도 한 25% 정도가 더 강한 출력과 가벼운 건조 중량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신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추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누구나 상상을 하듯이 V4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도로 신화적으로 편하게 다듬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점이 된 기획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가볍고 또 다루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는 그 양날의 검 같은 그거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점적이고 또 어려웠다고 합니다, 작업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디자이너 인터뷰를 했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가 당신이 디자인한 것 중에 제일 강력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프론트 마스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이 앞서서 이제 그 두카티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조커를 닮았다고 했는데 왜 다른 캐릭터가 아니고 하필 조커를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커의 그 얼굴이나 이미지 형상이 가장 굶주려 있고 굉장히 뭐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커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죠. 그 형상이 약간 조커가 이렇게 입이 양쪽으로 축 찢어서 웃고 있는 약간 좀 괴상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약간 조금 그런 이미지를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커를 캐릭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의 베놈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그 베놈 캐릭터랑도 굉장히 연상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디자인할 때는 컨셉을 조커의 그 얼굴 형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DWP 2020 행사에 참가하면서 프레스들하고 이제 뭐 초청된 사람들을 위한 클로즈드 룸이라고 해서 어떤 뭐 닫혀 있는 방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또 새로 나온 바이크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들한테 직접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시간 여유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도 꽤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질문만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카티에서 어떤 추구하는 그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떤 대중화 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 와중에도 어떤 컨셉이나 이런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스크램블러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는데 이것들을 조금 집중하고 조금 단결하는 약간 좀 축소되더라도 좀 더 어떤 강력한 포인트를 살려서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파악해서 조금 라인업을 추구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램블러 아이콘 다크가 나온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크램블러 컨셉트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두카티 엔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자유분방한 컨셉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이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트라다는 예상했던 대로 GT 버전이 나와서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V4R의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V4 노멀 버전에 씌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그런 패키징이었고 2020년 뉴 모델 런칭 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스트리트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구입을 예정하고 계신데 별로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파니갈레 V4의 어떤 조금 부담스러운 점들을 조금 제거하면서도 더 재밌고 더 편하고 짜릿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아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스트리트 파이터보다도 출력은 훨씬 높으면서 다루기는 더 쉬워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리미니 DWP 2020 현장에서 라이드TV 임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